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지난 간이 실적 발표 내용 분석을 시작으로 이번 주 테슬라 소식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에 간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차량 인도량은 대략 46만 3천 대, 차량 생산량은 47만 대 정도 됐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 46만 2천 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저는 46만 4천 대 예상했었는데 나름 잘 맞았네요. 차량 재고는 4,000대 정도 쌓였는데 많이 쌓이지 않았기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배치량은 6.9GWh가 나왔는데요. 지난 분기에 9.4GWh를 배치해서 이번에는 그것보다 크겠지? 라고 기대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원래 에너지는 매 분기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테슬라에서 언급하긴 했었죠. 3분기 실적 발표일도 알려졌는데 10월 23일 수요일 장 마감 후라고 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먼저 모델 S, X와 사이버트럭 인도량을 보시면 22,915대였습니다. 사이버트럭이 7월에 5,100대가 팔렸다는 보도가 있어서 3분기에 대략 2만 대는 팔릴 줄 알았는데 그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모델 S, X가 2,000대 팔렸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버트럭이 대략 15,000대로 7, 8, 9월 모두 5,000대가량 판매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이제 사이버트럭 새로운 저렴한 버전이 출시되기 때문에 과거 모델을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많이 안 판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분기 46만 3천 대 판매로 인해 다음 분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실적은 개선세로 돌아선 것이 맞고 절대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아무튼 작년 180만 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4분기에 51만 5천 대를 판매해야 하는데 이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4분기가 원래 테슬라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분기이긴 하지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말한 것처럼 3분기 대비 4분기 판매량 증가율은 왼쪽과 같고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처럼 직전 분기 대비 11%대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가능성을 살펴보면 사이버트럭 인도량이 작년과 다르게 히든카드가 될 수 있고 선거가 11월에 끝나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고 중국과 유럽에서 7인승 모델 Y가 출시가 된다면 신규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에너지 배치량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고 저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세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분기별 변동사항에 해당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메가팩이 다 만들어졌어도 메가팩을 받는 공사 현장이 준비가 안 되면 납품해봐야 짐만 되잖아요. 그런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에너지 배치량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밀린 것이 다음 분기에 몰려서 실적에 반영되면 엄청난 에너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올해 1분기부터 현재 3분기까지 에너지 배치량은 총 20GWh입니다. 다음 분기는 최소 6GWh가 가능한데요. 좀 적나요? 왜 그러냐면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레스롭 램프업을 통해 올해 26GWh 이상의 에너지 배치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테슬라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20GWh니까 앞으로 최소 6GWh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니까 아마도 7에서 8GWh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간이 실적 발표 후에 월가의 반응은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10월 2일 당일에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월가는 목표가들을 재확인하거나 상향하는 기관들이 많죠. 로보택시 기대감도 있고 어쨌든 실적이 개선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10월 중순까지 300달러를 예상했으나 목표치를 280달러 정도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인데 그 실적이 좀 낮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간이 실적 총평은요. 차량 인도량은 성장세로 돌아섰다. 일론이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것이 미국의 전기차를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판매량이 좀 감소한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 실적이 좀 낮게 나와 EPS가 실적 발표 전에 예상했던 것보단 감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전망이 나왔는데요. 월가에서는 올해 178만 대를 보고 있네요. 작년 180만 8,500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내년은 금리도 더 인하되고 새로운 모델들도 나오고 하니까 믿어봅시다. 이제 자동차 부문 소식들 보겠습니다.
10월부터 새로운 더 저렴한 사이버 트럭이 출시됩니다. 남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사이버 트럭은 10만 달러였다면 이번 것은 8만 달러 정도 합니다. 만약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7,500달러를 받게 된다면 7만 2천 달러 정도 하는데요. 가격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정말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볼 점은 이렇게 2만 달러나 가격을 낮춰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원가를 충분히 낮췄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4분기에 사이버 트럭의 흑자 전환 기대해봅시다. 한국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분기에 테슬라가 0% 대출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이자 할부 찬스죠. 다만 안 좋은 소식으로는 내년 1분기부터 서울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테슬라 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올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기타 국가에서 비중이 꽤나 높은 국가인데 보조금 급감은 테슬라의 25년 1분기 인도량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한 대 들어왔었다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임시 번호판을 단 모습이 보여졌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사이버 트럭 허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에 중국에서는 국경절 연휴로 일주일 이상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판매량이 적게 나와도 놀라지 않으셔야 합니다. 미국 노동자 파업 소식인데요. 미국 항구에서 5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물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전체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다행히 10월 4일에 임금 협상이 성공했습니다. 6년에 걸쳐 임금 62%를 인상하는 것이죠. 정말 다행이고 이로써 다음 주에는 미국 주식, 비트코인 모두 강력한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스웨덴 소식인데요. 스웨덴에서는 1년 정도 전부터 테슬라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고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좋은 차는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모델3 RWD가 단종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세 때문인데요. 모델3 RWD를 만들 때 쓰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모델도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테슬라가 4가지의 새로운 배터리를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2026년까지 미래 차량 및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등의 건식 공정의 배터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건식 공정의 문제는 배터리 수율이 낮다는 것이지만 테슬라는 건식 공정을 적극 도입할 것이고 올해 말까지 수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 2분기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에 성공한다면 테슬라의 기술력이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레퍼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테슬라를 구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테슬라 차량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차를 산다면 구매자와 추천자 모두에게 슈퍼차저 혜택이나 마일리지 점수 혜택 등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서 판매량을 증진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레퍼럴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죠. 에너지 소식으로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정률이 6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월 24일 착공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이나 2월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매출이 내년 2분기부터 엄청난 증가를 보일 수 있어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파워월의 판매량이 75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다른 외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파워월3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반영이 덜 됐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메가팩 가격이 인하됐다고 합니다. 1% 정도 낮췄는데 에너지 수요가 충분한데 왜 가격을 떨어뜨리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에너지 수요는 많지만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죠. 핵심은 경쟁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당연히 마진에는 안 좋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 마진율 감소보다는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큽니다. 9월 30일에 사이버트럭 FSD가 출시되었습니다. 9월 27일까지도 안 나오길래 10월로 미뤄지나 했는데 마감기한 맞춰서 나왔네요. 테슬라 AI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 S와 X의 스마트 소환 ASS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소환은 주차장에 있는 차를 운전자가 있는 곳이나 원하는 곳까지 차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무인으로요.
모델 S나 X에는 4분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쯤에는 사이버트럭에 고속도로에서의 엔드투엔드가 배포된다고 하네요. 우선은 직원들에게 먼저 배포될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가 10월 10일로 진짜 5일도 안 남았습니다. 일론이 뭔가 깜짝 놀래킬 것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게 FSD 버전 13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돌고 있습니다. AI팀의 로드맵에 10월 중으로 개입당 마일이 6배 향상된 FSD를 내놓기로 했었거든요. 더구나 최근 FSD 발전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는데요. 운전자가 한번 개입하는데 이동거리가 1만 마일, 즉 16,000km가 되도록 FSD가 발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평소 출근하는 거로 하면 1년에 한 번 개입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기가 텍사스에 H100도 대량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2025년 1분기 중국과 유럽에서의 FSD 진출이 정말로 실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보택시 이벤트 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 같나요? 하락할 것 같나요? 테슬라 역사상 이러한 이벤트 전에는 올랐다가 이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이후 며칠은 떨어질 수 있어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진행되면 로보택시 모델 차량 실물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 이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저가형 자동차에 대한 생산 일정 언급이 있는지가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 슈퍼차저 개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0개씩 설치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주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테슬라는 10월 3일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0 부근에서 쌍봉을 형성하고 있어서 만약 이곳을 뚫는다면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맞고 떨어지면 또다시 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분이라면 $260 부근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결국 올 연말까지 $300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가가 $260에 맞고 눌린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기회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사실 테슬라보다 지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보라색 선의 상단 라인을 살짝 돌파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은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다음 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월요일에 사도 괜찮은 노리스크 존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드디어 로보택시 이벤트 관련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